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지난 시간 어문변동 수업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교과서 115쪽 3단원의 두 번째 소단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5쪽을 보시면 소단은 열기에 거기 회장, 부회장 이제 그 선거를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포스터 내용 안에 보니까 뭔가 맞춤법에 어긋난 잘못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지금 6군데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이렇게 보면서 찾아봤을지 모르겠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준비된 저희가 회장, 부회장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지? 할게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지? 할게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은 지금 잘못된 표현이다. 어떻게 적혀야 되느냐? 할게요라고 적혀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이 그지 어떤 행동을 할 거다,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의사나 아니면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은 리얼 개요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맞춤법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약속 1 보면 학생회 역할 정상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선생님 빠뜨렸네요.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그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임무라든가 해야 할 일을 뜻하는 한자 역할이 아니라 역할이라고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지? 한자가 역할이 아니라 역할 이게 맞는 표현이다. 알겠죠? 그럼 세 번째, 자, 두 번째 약속에 학생 휴게실 신설해서 이렇게 여의에서 개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다, 쉬다라는 의미의 휴게가 맞는 말이죠. 이게 틀렸고요. 휴게실 이렇게 적어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매점 판매 상품 다양화. 자, 여기서는 틀린 표현이 없습니다. 그지? 네 번째 약속 각반 농구공, 축구공, 농구공을 비취한다 했는데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비취가 아니라 그지? 비취하다, 물건을 비취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비취.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더 나은 학교를 위해라고 해서 이렇게 히읗 받침에 나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좀 더 좋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히읗 받침의 나은이 아니고 낫다, 이게 기본형이죠, 그지? 그래서 이게 활용을 하면은 뒤에 은이 붙어서 시옷이 떨어 들어가서 나은 이렇게 적혀야 되겠습니다, 그죠? 요 의미는 동물이 이제 새끼를 낳다, 아니면은 사람이 아기를 낳다 할 때, 임신해서 이제 태아를 낳다라고 할 때, 그때 낳다의 표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은 아니고, 이런 단어도 있다, 그죠? 히읗 받침에 낳다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지금 다른 의미죠.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단어를 잘못 사용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때는 시옷 받침에 낫다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활용을 했을 때 나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에 성실한 일군이 되겠습니다. 자, 일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뭔가를 하는 사람을 뜻할 때, 그지? 나무꾼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사람을 뜻하는 정미사 꾼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군이 아니라 일꾼이 되겠다, 꾼이 되겠습니다. 그지? 됐나요? 자, 학교에 학생 회장과 부회장을 이렇게 뽑는, 그지? 그 선거 유세, 자기 공약을 갖다 세우는 이런 선거 포스트에 이렇게 맞춤법이 6군데가 이렇게 틀리는
이런 어떤 표현을 쓰는 학생이 이제 학생 회장, 부회장, 뭐 후보로 나왔다. 뭐 여러분들 뭔가 신뢰성이 생기겠습니까? 한글 맞춤법도 이렇게 제대로 잘 맞춰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못 쓰는 그런 어떤 후보들한테 표를 갖다가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잘 생각해서 그지 올바르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6쪽, 117쪽의 두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정해놓고 있는 기본 원리, 크게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기본 원리 두 가지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꽃이다를 적어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자, 맞춤법에 맞게 치역 받침을 해서 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는 사람이 있고, 그지? 이렇게 적는 것이 맞지? 맞춤법에 맞는 표기다, 그지?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발음되는 대로, 그지? 발음 나는 대로 꽃이다 이렇게 적거나, 또 어떤 사람은 자, 치역 받침이 아니라 지역 받침해서 지역 히읗 해서 꽃이다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이 힘들어집니다. 그지?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맞춤법에 맞게, 그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이렇게 적고, 어떤 사람은 또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이렇게 해버리면 표기가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자, 밑줄 칩니다.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정했는데 그 약속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글 맞춤법이 뭐다?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어떻게 적자, 어떻게 표기하자라고 정해놓은 것, 그지? 정해놓은 약속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이 한글 맞춤법 규정 제1장 총칙 중에 제1항에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가 나타나 있다 되어 있죠. 자, 칠판을 한번 지우고 그 밑에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중에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1장 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기본 원리 1항 내용 안에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한글 맞춤법은 우리 국어 중에서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대구 사투리라든가 부산 사투리라든가 어떤 지역의 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사용하는 뭐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죠,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쓰는 서울말 표준어를 이제 그 대상으로 한다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근데 이 표준어를 어떻게 적느냐면 자, 기본 원칙은 소리대로 적는 방식입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을 우리가 한자로 표음주의라고 얘기하죠. 소리를 적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데 소리대로 다 적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지? 우리 실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느냐? 발음과 표기가 뭐 차이가 있다. 그지?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맞춤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적는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적는 방식, 그게 표의주의입니다. 그래서 표음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우리가 적기에 편하겠죠. 그지?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니까 쓰기에는 편리합니다.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지? 의미를 바로 빨리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죠. 반면에 어법에 맞도록 적으면, 그지?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뜻을 파악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발음하고, 그지? 그 표기가 너무 동떨어져서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그 형태를, 그지? 표기하는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그지? 그러니까 발음과 너무 동떨어진 표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적기에 어려워집니다. 적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각각의 장단점을, 그지? 장단점을 잘 이렇게 보완해서 잘 조화롭게 만든 것이 우리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제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늘이나 오리, 날다. 자, 이런 단어들은 표기도 이렇지만 발음도 그냥 그대로죠. 하늘, 오리, 날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발음되는 대로 적는 것이 바로 맞춤법에 맞게 적는 거다. 근데 그런데 이 밑에 이 네 개 단어 있는 것처럼, 그지? 읽다, 읽어, 읽고, 읽는. 자, 요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게 원래 어떤 의미인지, 그지? 뜻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원래 형태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 기업 뒷받침 뒤에 디귿이 와서 이제 음운변동이 일어나서 기업으로 발음되고 뒤에 디귿이 대리로 발음된다. 읽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의미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되겠지. 그래서 읽어. 그지?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기업과 뒤에 또 기억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앞에 리을을 발음한다. 그지? 그래서 읽고로 발음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기억이 발음되고 뒤에 니은이 왔는데 기억과 니은이 만나서 이 니은 때문에 기억이 다시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또 일어납니다. 그지? 그래서 발음이 읽는이 되죠.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리을 기억 겹받침이지만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발음이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의미는 같은데, 그지? 의미는 다 뭔가 책을 읽다 하는 그 의미인데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버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어법에 맞게 형태, 소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면서 적어준다는 거냐.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6쪽입니다. 자, 위 규정은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이 표준어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 한글 맞춤법의 표기 대상은 표준어다. 표준어를 표기 대상으로 한다.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 오리, 날다 같은 이런 거. 자,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면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읽다, 읽고, 읽는을 소리대로 적으면 읽다, 읽고, 읽는이 되는데 이와 같이 적으면 이렇게 적어버리면 뜻을 얼른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을 붙인 것이다. 되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 소의 본래 모양을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일어난 음운 변동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지? 각각의 형태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다. 이렇듯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적는 방법과, 그지? 그 다음에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단점을 효율적으로 조화시킨 표기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되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을 하나 덧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칠판을 한번 정리하고 두 번째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중에 이제 두 번째 제2항은 무슨 내용이냐면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국어에서 띄어쓰기는 자, 문장의 각각의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두 번째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각각의 단어들은 모두 다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중에서 그 단어들 중에서 특히 조사는 뭐 은는 이가 을를 이렇게 조사 있죠, 그지?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이 이제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밑에 그 117쪽 교과서 볼까요? 넷째 줄입니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의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자, 이 규정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단위인 단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단어를 단위로 해서 그를 띄어쓰도록 한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물점조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은 뭐 띄어쓰기를 전혀 이렇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가 않죠. 띄어쓰기를 만약에 나물점조 이렇게 띄어쓴다면은 뭐 말하는 사람 나다, 그지? 뭐 상대방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지? 이걸 만약에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나하고 물을 붙여서 나물 좀 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지? 그 먹는 음식 나물 있죠, 그지? 나물을 좀 달라 이런 의미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 밑에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던주말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아기 다리, 아기의 다리, 뭐 고기의 다리 뭐 이런 의미인가?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탄사겠지. 기다리고, 그렇지? 기다리던 주말 이렇게 되겠죠, 그지? 기다리던 주말. 뭐 교과서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지? 뭐 우스갯소리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그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그지? 띄어쓰기를 이렇게 잘못해버리면은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예컨대 나 물 좀 줘와 같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문장이나 아기 다리, 고기 다리, 던주말과 같이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은 문장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문장들을 단어를 단위로 해서 나 물 좀 줘나 나물 좀 줘처럼 띄어쓰거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처럼 바르게 띄어쓴다면 문장의 뜻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조사는 왜 앞말에 붙였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봅시다. 이처럼 우리말은 단어를 띄어쓰기의 단위로 삼고 있다. 자, 다만, 자, 여기 중요하죠. 우리말의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기는 하지만 자, 조사는 조금 다른 단어하고 좀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단어이긴 하지만 보다 형식 형태소이며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태소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가 한다고 했죠, 그렇지? 그리고 혼자 독립해서, 그렇지? 자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소가 아니라 다른 말에 붙어서, 그렇지? 다른 말과 함께 붙어가지고 의존적으로 쓰이는 형태소다 해서 의존 형태소죠. 그래서 조사는 이런 형식 형태소,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좋아해에서 자, 는과 나 뒤에 붙어 있는 는, 그다음에 너 뒤에 붙어 있는 를, 이 나와 는과 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지? 그 앞에 있는 나, 너 뒤에, 그지? 붙어서 앞말에 붙여 썼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그지?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제1항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문장은 그지 단어를 단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그 중에 단어 중에서 단, 조사는 앞말에 붙여서 씁니다. 이게 우리 한글 맞춤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원리 제1항과 2항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놓은 어문 규범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잘 알고 그에 맞게 표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뒤에 118쪽에 있는 학습활동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 내용학습 1번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되는 이유, 맞춤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또 맞춤법에 맞게 적는 사람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면은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혼란이 일어난다. 되겠습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맞춤법에 맞도록 적도록 하자 하면서 약속을 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한글 맞춤법이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만화를 살펴보면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자. 마지막 장면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자. 두 명의 학생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워. 아니야.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한결 쉬워. 그래? 그래서 우선 하늘 달리다처럼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다고 생각해. 자, 이게 표음주의죠. 그지? 소리 나름대로 적는 방법. 그러니까 빛은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니까 맞아. 빛을 디귿받침의 빛, 그 다음에 빛이처럼 이렇게 소리대로 적으면 뜻을 흘러나기기 어렵지. 자, 소리 나름대로 적는 방법, 표음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뜻을 바로 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덧붙여 놨는 것이 뭐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하는 것을 덧붙여 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해. 자, 그래서 이제 학생이 정리를 합니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 보고 적으면 되겠죠. 어떻게?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하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구나. 자, 빈칸에 적어 넣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띄어쓰기 원칙이에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간 말을 적어보자. 자, 띄어쓰기 원칙. 문장의 각, 단어는, 그지?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단어 중에서 뭐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게 한글 맞춤법 기본 원리 두 번째 제2항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원리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한글 맞춤법이 무엇 때문에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개념이 뭔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 두 가지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